안녕하세요. 공시와 투자 키팩터를 통해 투자 아이디어를 찾아주는 테린이 아빠입니다. 내용 보시고 도움되시면 구독, 좋아요, 알람 부탁드리겠습니다. 조강피역에 이제 박영옥이라고 하는 주식농부 하시는 분, 주식농부라고 이제 불리시는 분이 주주 제안을 했는데, 이 주주 제안이 제가 생각했을 땐 큰 의미가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영상을 준비를 했고, 이 조강피역이 어떠한 단점을 가지고 있는 기업인지, 우리가 기업을 보는 어떤 시각을 넓히기 위해서 사례로 말씀드리고 싶어서 준비를 했습니다. 우선 내용 보시게 되면 이 조강피역의 그 사업보고서보다는 최근에 이제 공시부터 한번 보시죠. 의결권 대리 행사 권유 참고 서류라고 하는 공시가 있고, 이 공시는 그 위임을 하는 취지가 이 일대 주주인 박영옥이라고 하는 분께서 제시를 한 겁니다. 그렇지만 여기에 있는 안건들은 다 주주 제안으로서 이번 주주총회 안건이 아니에요.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이제 그 주주총회 소집 결의를 이제 같이 놓고 봐야 되는데, 주주총회 소집 결의 보시면은 그 배당금을 이제 이번에 한 300원으로 책정을 했습니다. 뭐 턱도 없는 배당금이죠. 그리고 과거에 배당을 한 적이 거의 없어요. 언론상에 찾아보시고, 그리고 사업보고서에 이제 배당에 관한 사항을 보시면 더욱 잘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그 의안 설정에서, 의안에서 이제 그 주주 제한 안건은 3-3번의 그 최기정이라고 되는 분 한 분입니다. 이 한 명 가지고는 이 임원에서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자사주 소각이 되는데, 이사회에서 통과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왜 그 회사가 자사주 소각을 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내용을 제가 또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의결권 행사에서는 의결권을 받아봤자 여기 이제 감사위원회 한 명 선임되는 건데, 감사위원회는 아마도 이제 선임 그래도 3% 룰이 있으니까 이 한 분, 이 최기정이라고 하는 분 한 분 정도는 선임할 가능성은 있어요. 그렇지만 그게 뭐 회사의 어떤 그 경영권을 좌지우지하거나 이 자사주가 엄청 40%대 비율인데 자사주를 소각할 수 있는 건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과도한 기대감을 가질 필요는 없다. 특히 이제 이 분기보고서를 보시게 되면은 그 자사주는 주주총회 사안도 아니고 지금 주총 소집 결의에 올라가 있지도 않아요. 올라갈 수도 없고 올라갈 수도 없는 안건입니다. 그건 이사회 결의 사항이에요. 그렇다면은 임원의 과반수를 차지를 해야 이게 자사주 소각이 되는데, 자사주 소각이 안 되는 이유는 이 주주에 관한 사항에서 임원 직원 등의 현황에서 나옵니다. 임원 직원 등의 현황에서 보면 그 최대 주주와의 관계라고 되어 있어요. 이 최대 주주의 아들이 이제 70만 주 정도를 가지고 있어요. 이연석이라고 하시는 분입니다. 그리고 여기 주주에 관한 사항을 보면은 이 최대 주주는 본인 직일순이라고 하는 분이 최대 주주이고,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 그리고 박영옥 씨는 12%를 보유하고 있어요. 최대 주주는 이렇게 들고 있고요. 그리고 직일순의 아들이죠. 직일순의 아들이 이제 임원 직원 등의 현황에서 의결권이 있는 주식을 70만 주를 들고 있다. 이연석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요 아들 70만 주랑 엄마인 것 같아요. 직일순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제 여자분이니까 딱 보면은 이제 이게 상속이랑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상속을 잘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의 기업들이 어떻게 하냐면 자사주를 많이 들고 있습니다. 그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시키기 위해서 그 인적 분할을 하죠. 인적 분할을 위해서 회사를 쭉 반으로 쪼갠 다음에 하나는 지주회사로 만들고 하나는 사업회사로 만든 다음에 이 사업회사의 지분을 그 현물 출자하면서 그 지주회사의 지분을 취득하는 어떤 그런 구조를 가지면서 자사주가 굉장히 활용되기 좋은 재원입니다. 그러면 이 아들이 지금 최대 주주로서 지분율로 굳건히 확보하고 있지도 못하고 출생연을 보면 73년생으로 굉장히 젊은 편이에요. 그렇다면 이 73년생의 그 이현석이라고 하는 대표이사가 이 회사의 그 경영권을 확고하게 하고, 그리고 지분을 최대한 취득하기 위해서는 이 조강피역은 결국 언젠가는 그 인적 분할을 해야 될 수밖에 없다. 여기 주식의 총수 보면은 전체 발행 주식 총수에서 자기 주식 수가 뭐 거의 한 300만 주 정도 가까이 됩니다. 주식이 다 잠겨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사주 소각을 할 수가 없어요. 자사주 소각을 하게 되면은
상속이 어려워지거든요. 이 기업에 대한 경영권을 상속하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경영권 상속이라고 하는 어떤 프레임이 해결되지 않는 이상 조광피역은 자사주를 어떻게 없앤다 이거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오히려 인적 분할을 통해서 이 자사주의 의결권을 부활시키려고 하는 전략을 세울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항상 이번에 이 안건에 박영옥이라고 하는 주식농부분을 깔려고 하는 건 아니고 이분의 어떤 이분이 올려놓은 이 참고 서류의 이 자사주 소각은 주총 안건도 아니거니와 거기다가 이제 이사회권으로 통과되기 위해 하기라고 하더라도 제한되는 사항이 너무 많다는 거죠. 이사회들이 다 찬성할 가능성이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최대 주주와 잘 아는 사람들만 보통 임원을 하는데 그 임원들이 다 찬성을 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으니까요. 여기 이제 등기 임원들은 보면은 이현석, 이중기, 그리고 박정일, 이건, 정원영 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지금 한 명 들어간다고 해서도 등기 임원 하나, 둘, 셋, 넷 다 6명인데 자사주 소각을 하려면 4명이 찬성을 해야 돼요. 근데 이게 4명 찬성하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거죠.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냥 뭐 허공에 이야기하는 메아리로 끝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주주 제한에 대해서 흥분할 필요도 없고 계열회사 등의 이해관계자의 거래 내역을 보게 되면은 이 회사가 왜 배당을 적게 할 수밖에 없는지가 나옵니다. 제가 과거에 어떤 영상에서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최대 주주가 배당을 하지 않는 이유는 뻔하다. 배당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이다. 왜냐? 최대 주주 또는 최대 주주의 어떤 특수관계인이 별도로 보유한 법인과 거래가 계속 있을 것이다. 또는 최대 주주가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과 상장된 기업이 매입가 또는 매출 이런 것들이 가서 거래가 일어나니까 비상장 법인이 상장사에 빨대 꽂아가지고 거기서 돈을 계속 벌어서 가져가는 게 더 이득이기 때문에 배당을 굳이 하면은 배당은 세금까지 내야 되잖아요. 세금까지 내야 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면은 지금 여기 주식회사 조강이라고 하는 법인의 주주 구성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관계가 최대 주주의 특수관계인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은 최대 주주 특수관계인이라고 되어 있으면은 결국 가족이라는 가능성이 높은 거고 그 가족들이 이 주 조강과 조강 피역과의 거래를 통해서 주 조강이 돈을 버는 거죠. 주 조강이 적자 내고 싶어서 조강 피역이랑 거래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그러면 조강 피역의 어떤 이익이 조강과 나눠져 가는 어떤 그림이 시장에서는 자꾸 생각이 드는 거고 의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자사주가 너무 많은 데다가 이 자사주를 상속이라고 하는 프레임 이 주주에 관한 상에 보면은 직일순이 대표이사고 이현석 씨는 이 직일순 씨의 아들인 것 같은데 아들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 상속이라고 하는 프레임도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자사주 소각은 불가능하다. 거의 임원들이 통과시켜줄 가능성이 없다. 그리고 조강이라고 하는 특권자가 되어 있는 법인과의 거래가 있다는 것은 이익이 이제 자연스럽게 외부로 반출되니까 배당 성향이 높아질 가능성이 없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 조강피역이라고 하는 기업이 주가가 잘 안 되는 겁니다. 이익이 뭐 큰 폭으로 늘어나면 모르겠는데 뭐 당분간 이제 이익이 큰 폭으로 늘어날 가능성은 잘 모르겠고 일단 지배구조상으로 굉장히 깔끔한 기업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디스카운트를 항상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지배구조는 디스카운트를 받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 특히 이제 제가 말씀드렸게 특권자와의 거래가 있는 기업은 항상 밸류에이션이 디스카운트 된다. 왜냐하면 배당을 많이 안 주기 때문에 배당 성향이 평균도 못 미친다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돈이 자꾸 빠져나가는 그런 그림이다 라는 거죠. 이 특수관계인과의 이해관계자의 거래가 있다는 거는. 그렇기 때문에 이번 참고 서류는 큰 의미를 가지긴 어렵고 이 박영옥이라고 하는 분이 아주 장기 투자를 하는 스타일이니까 미래의 조강피역이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의 참고 서류는 뭐 주가를 어떻게 이 의결권 전쟁이나 뭐 이런 거를 통해서 부양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없어 보인다. 이렇게 이제 말씀드리고 제가 봤을 때는
특권자와의 거래가 이렇게 지저분하게 있는 기업은 가급적 피하는 게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면서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투자에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